사실 뭐 가장 어려운 건 역시 품목분류예요. 품목분류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서류를 보고 슉샥슉샥 슈르륵 다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과세 4대 요건이 다 충족이 됐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실전편입니다. 뭘 결정해야 됩니까? 자가 신고를 할지 관세를 통해 신고를 할지. 관세청 사이트 유니패스죠. 유니패스에 접속해 어찌어찌 그냥 알아서 통관하는 게 이거 자가 통관이라고 하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 막 검사 걸리고 나중에 조사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관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수출 통관 쪽이야 어찌어찌 자가 신고가 된다고 할지라도 수입 통관은 괜히 시도하지 마시고 관세한테 맡기는 게 아주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인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수입신고 시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수입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보세구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보세구역으로 반입되기 전에 신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신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신고의 시기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반입전 신고,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가 있습니다. 요 시기는요, 여러분들이 딱히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관세사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관세가 요구하는 서류를 다 전달했지만 관세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해줍니다. 참고로 출항전 신고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FCL 화물의 경우는 서류 빨리 넘겨주면 입항전 신고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배나 비행기가 들어오기 전에도 먼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입항전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보세구역으로 이동하겠죠. 보세구역 반입 전에도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다 늦었다라고 하면, 아니면 이것은 어차피 뭐 식품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여유 있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입항전 신고 같은 경우는 FCL 화물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LCL 화물은 입항전 신고가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이 컨테이너 하나에 수십 명의 화주에 화물이 혼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입항전 신고를 하겠습니까? 자, 다음에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창고에 반입이 되거나 반입될 창고가 확정되어야만 반입 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을 뽑아서 수입 신고를 알려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신고 시기의 결정입니다. 사실 저희 업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지, 무역 현직자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서류 빨리 넘겨주시면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기에 다 해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그거는 좀 명심해 주셔야 돼요. 아니, 입항전 신고라고 내가 배웠는데 왜 입항전 신고 안 해줍니까? 입항전 신고가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FCL 화물의 경우에만 되고, 또 운송인이 적하 목록을 제출해서 이게 유니패스에 떠야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 전 신고도 창고가 확정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적하가 안 떠서 입항전 신고 못해요, 아직 반입 안 잡혀서 신고 못해요 라고 말하면은 저희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신고 시기마다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신고 시기가 결정될 때 최대한 빨리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세가 요구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류를 챙기셔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수출 신고의 경우에는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필요하다라고 했고, 송장이 뭔지 포장 명세서가 뭔지도 영상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 서류,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선화증권, 항공 운송의 경우는 에어웨이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수입 신고 시점까지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본을 스캔해서 이메일로라도 넘겨주셔야 FTA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 신고의 3대 서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여기에 FTA 혜택을 받고 싶으면 원산지 증명서가 추가될 것이고, 자, 이렇게 저희가 신고서에 입력을 다 입력을 해서 신고를 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이제 내국 물품이 되었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이 물건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창고까지 이동시키면 되고, 물론 그 업무도 저희 관세사에서 다 해주거나 아니면 포워딩해서 다 해줍니다. 수입신고 수리됐다고 항구나 공항까지 직접 물건을 찾으러 가진 않아요. 이제 내륙 운송 업체를 통해 수입화주가 원하는 장소에서 물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 같은 경우는 거의 검사에 걸리지 않는데, 수입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수상한데 한번 검사를 해봐야지라고 해서 검사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검사 대상이라고 하면 서류 제출과 현품 검사, 현물 검사, 물품 검사죠.
뭐 서류 제출의 경우에는 뭐 스캔 제출, 원본 제출이라고 해서 뭐 사본만 스캔으로 제출하세요, 아니면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세요라는 경우가 있고, 현품 검사라고 하면은 세관 공무원 입회 하에 물품이 있는 장소까지 가서 컨테이너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까대기. 정말 현품 검사 걸리면 멘탈이 그냥 나가요. 수입신고의 필수 서류 송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상 참고하여 주시고, 포장 명세서 이렇게 생겼죠. 영상 참고하여 주시고, 해상 운송은 BL, 항공 운송은 에어웨이빌, 특히 BL은 이렇게, 즉 선화증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역시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고, 나 물품 검사 이거 검사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세관에서 검사하는데 검사 비용이 왜 많이 나오죠? 왜냐면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구에 그냥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세관 공무원 이 검사물이 어딨나 이러진 않죠. 세관이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까지 컨테이너를 옮긴 다음에 세관 공무원이 오면 바로 물건을 검사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1단 장치 비용이라고 하고, 1단 장치 비용도 기본적으로 수십만 원 단위로 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 한번 걸릴 때마다 아주 그냥 돈이 막 20만 원, 30만 원씩 깨지는데 미치겠어.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세관 검사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세관이 임의로 검사를 했는데 이게 딱히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검사 비용은 세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그래서 아마 이제 관세를 통해 업무를 하면은 저희가 청구할 때 1단 장치 비용이라고 해서 청구를 할 거고요. 그 비용은 다시 세관한테 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도 안 돌려받으니까 관세사회에 공지까지 올라와서 세관 검사 비용 지원 신청 협조 요청이라서 야 관세사 니들 제발 니들이 돈 내는 거 아니라고 해서 그냥 그러지 말고 화주를 위해 검사 비용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발 검사 비용 좀 지원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수출이건 수입이건 신고를 해서 바로 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에 검사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수입 신고의 경우에는 검사가 그래도 자주 걸리는 편입니다. 아니 그러면 물어보면 수출 신고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려요? 수입 신고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사실 수출 신고도 수입 신고도 저희한테 서류를 다 넘겨줘서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입력을 하고요. 입력된 후에는 크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요. 이게 송장의 내용이 좀 이상한데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인데 원산지 표기되었네요. 라던가 이거 지금 원산지 증명서가 도착 안 했는데 이거 FTA 특혜세율 적용하는 건가요? 이런 확인 때문에 서류가 부실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서류만 세팅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 관세사가 후다다다닥 입력을 해서 금방 처리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시간만 보세요. 저희가 16시 47분, 4시 47분에 신고서를 날렸습니다. 그럼 4시 47분에 접수돼서 뭐예요? 4시 47분에 수리되었습니다. 수출신고는 이렇게 자동스럽게 시스템이 자동 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수출신고 같은 경우는요. 서류만 세팅 다 돼 있으면 금방이야.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은 뭡니까? 저희가 서류를 세팅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입력하는 시간이지 입력만 끝나면 금방입니다. 자, 그러면 수입은요. 예를 들어 16시 10분, 4시 10분에 접수를 했다. 자,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대부분 그날 신고한 것은 그날 처리됩니다. 5시 11분에 이제 결과통보, 결제라고 옵니다. 결제가 뭐예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겁니다. 수입 신고되는 물품을 세금도 안 내는데 물건을 바로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제가 뜨면 뭐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 이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얼마니까 입금해 주세요라고 해서 입금을 하면은 이제 바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대부분은 뭐 이쯤 되면은요. 어차피 뭐 창고도 문 닫고 그날 수리돼봤자 어차피 물건 못 찾아요. 창고가 문을 닫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날 관세를 납부하고 다음날 1시 24분에 이제 뭐 수리가 됩니다.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셨죠? 수입 신고는 이제 검사에 걸리면 이제 검사에 응해야 되고, 그리고 뭐 검사에 걸렸으면 검사를 통과하던가, 검사에 걸리지 않으면 바로 결제가 뜨고, 그렇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수리가 되고, 수리가 되면 물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국제무역사나 이런 거 수업 들을 때 관세는 사후납부가 원칙이라고 해서 관세 납부 방법은 뭐 신고납부의 경우는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부가고지의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15일 이내 사후납부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요 화면을 볼 겁니다. 결제라는 화면을 보게 될 것이고, 이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뭐야, 왜 내가 배운 것과 달라?
사실 사후납부가 원칙이긴 한데 사후납부를 하고 싶으면 담보를 제공하던가 아니면 수입 실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납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외 없이 사전 납부가 됩니다. 관세법 구조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납세 의무자는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후 납부 업체로 승인을 받거나 혹은 월별 납부 업체라고 하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낼 수 있는 업체로 뭐 담보를 맡기거나 뭐 신용이 충분해가지고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예외 없이 사전 납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가장 답답한 게 내가 분명히 국제무역사를 공부했는데 사후납부라고 했는데 왜 관세사 니놈은 왜 바로 돈을 내라고 하지? 법이 그렇습니다. 이 결제가 뜨면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만 수리가 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가 됐으면 제발 관세사, 저희는 알아서 보내주기도 하지만 제발 면장 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 면장에 신고 가격이 얼마인지 관세가 얼마인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을 안 보고 근데 이거 세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신고 금액이 얼마죠? 이거 관세가 몇 프로죠? 다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환율도 있고 과세 가격도 있고 관세가 몇 프로인지도 다 있기 때문에 면장을 꼭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면장, 즉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수입신고 필증이 나오고 이 수입신고 필증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면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수입면장이라고 했고 지금도 여전히 수입면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 필증의 수입면장이고요. 수출신고 필증은 수출면장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수입 면장 가지고 확인해서 수입신고 수리된 거 다 확인했는데 그럼 물건 바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 어디선가 배운 거 있습니다. 딜리버리 오더 DO, 즉 인도 지시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선사나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사나 항공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서류를 선사 때 반납하거나 BL 같은 경우는 서렌더를 하고 그 다음에 운임 완납을 하면은 선사나 항공사가 혹은 포워딩이 DO를 내줍니다. 이 DO를 창고에 제출해야 창고 입장에서는 이 DO가 뭐예요? 운송인이 창고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요 수입자한테 화물을 넘겨줘도 된다고. 그래서 딜리버리 오더 인도 지서죠. DO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DO 발급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DO 발급까지는 관세사가 다 하죠. 선산항공사 혹은 포워딩이 이제 최종 운임 명세서를 보낼 때 DO 발급 방법이 딱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운임 완납 증서, 즉 남은 운임을 다 완납하고 이제 계좌 이체했다라고 그 증빙을 보내면 바로 DO가 나오고 요즘은 eDO라고 하여서 요 사이트 가서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고 직접 DO를 신청해 주세요라고 해서 eDO, 이제 전자적으로 DO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DO까지 발행을 받았으면 이제 내륙 운송 업체라고 하죠. 저희는 배차한다라고 합니다. 추출해라. 다마스, 트럭, 화물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죠. 내륙 운송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DO를 전달해 주면 이제 내륙 운송 업체가 실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해 줍니다. 이게 다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면 수입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모두 수입 잘해서 수입한 물품은 국내에서 대박나서 판매를 해서 매출 많이 올려가지고 다 부자 되세요. 그리고 수입신고는 누가 잘합니까? 정재환이 가장 잘합니다. 수입신고가 필요한 여러분들 모두 연락주세요. 정재환 관세사무소가 함께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영상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내 우리 회사 광고 정도는 해도 되잖아. 이거 자르지 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여서 수입신고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알아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게 유니패스를 통한 자가신고 방법, 그리고 수입 면장의 해석 방법, 그리고 이제 수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